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키를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41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제가 유령들의 파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누군가가 아래층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마쳤었죠. 한밤중에 잠이 깬 나는 무슨 기척을 느낀 걸까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가서 숨을 죽였다. 귀 바로 뒤에서 내 심장이 메마른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분명히 집안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희미하게 음악 소리 같은 것도 들린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겨드랑이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다. 보쿠가 네무테이루 아이다니 고노이에 노 나카데 이따이 나니가 모치아가타 노다로. 내가 자는 동안에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건 복잡하게 얽어놓은 장난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다. K씨가 나를 놀래주려고 런던에 가는 척하고는 몰래 한밤에 파티를 준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K씨는 그런 쓸데없는 장난을 꾸밀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유머 감각은 훨씬 더 섬세하고 점잖은 편이었다. 아니면 하고 나는 문에 기대선 채 생각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K씨의 친지들인지도 모른다. K씨가 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고 그러나 내가 빈집을 봐주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이거 잘됐다 싶어 멋대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즈레니세요. 스크나크토 노로보데 와루마이. 어찌됐든 적어도 도둑은 아닐 것이다. 도둑은 남의 집에 숨어 들어와서 일부러 저렇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는 아무튼 잠옷을 벗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운동화를 신고 티셔츠 위에 스웨터를 걸쳤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는 경우도 있다. 무언가 나를 보호할 만한 것이 필요했다. 방 안을 돌아보았지만 적당한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야구방망이도 없고 부젓가락도 없었다. 그곳에 있는 것이라곤 옷장과 침대, 그리고 자그마한 책꽂이와 액자에 들어있는 풍경화뿐이었다. 로우카니 데루또 오토와 못도 하끼리 기고했다. 복도로 나오자 소리가 더 확실히 들렸다. 계단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옛날 음악이 수증기처럼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귀에 익은 유명한 곡이었지만 제목은 생각나지 않았다. 하나시고에 모 기고했다. 말소리도 들렸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서 들려와 이야기의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따금 웃는 소리도 들렸다. 기품 있고 가벼운 웃음소리였다. 아무래도 아래층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는 듯했다. 그것도 한참 무르익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분위기를 돋우는 듯 샴페인이나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쨍쨍하고 경쾌하게 울렸다. 아마도 춤을 추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구두가 마룻바닥 위를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삐걱거림도 들렸다. 나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서 계단 층계참에 섰다.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현관의 장방형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웅장한 분위기의 넓은 현관호를 섬뜩할 정도로 뿌옇게 비추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홀에서 거실로 통하는 쌍여닫이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은 내가 자러 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 열려 있었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가 2층으로 올라가 잠이 든 후에 누군가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된다. 이따이 노시타모노가 스코시 마였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약간 어리둥절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2층 방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계단 위에 서서 아래층의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소리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맨 처음 느꼈던 충격은 연못에 인 파문이 잔잔해지듯 점차 가라앉아 갔다. 분위기로 볼 때 그들은 이상한 종류의 인간은 아닐 거라고 나는 추측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나서 현관홀을 향해 계단을 내려갔다. 운동화의 고무바닥이 낡은 목조 층계를 한 계단 한 계단 조용히 밟아갔다. 홀에 도착해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을 밝히고 서랍을 열고 육류를 써는 묵직한 식칼을 손에 쥐었다. K씨는 요리 만드는 취미가 있어 값비싼 독일제 식칼 세트를 갖추고 있었다. 손질도 말끔히 되어 있었다. 잘 갈아 시퍼렇게 날을 세운 스테인리스 칼날이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기 자르는 큰 식칼을 손에 꽉 쥐고 시끌벅적한 파티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자 어쩐지 갑자기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돗물을 한 컵 가득히 받아 마시고 칼을 서랍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누와 도우시단다로. 걔는 어찌 된 걸까? 그제야 비로소 마일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걔는 자신의 잠자리인 낡은 담요 위에 있지 않았다. 대체 그놈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만약 누군가가 한밤중에 집 안으로 침입했다면 짖든가 적어도 뭔가 기척이라도 내야만 될 일이 아니던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털투성이가 된 담요의 움푹 꺼진 자리에 손을 대보았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일즈는 아무래도 한참 전에 잠자리를 빠져나가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 홀로 나가 거기에 놓여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음악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가끔 높이 치솟기도 하고 어쩌다가 약간 잠잠해지기도 했으나 끊이지는 않았다. 대체 몇 사람 정도나 있는 것일까? 적어도 15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쩌면 20명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넓은 거실도 비좁아 틀림없이 꽤 혼잡할 것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건 어렵고도 기묘한 선택이었다. 나는 빈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며 나름대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でも 파티니 쇼타이された わけじゃない. 하지만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건 아니다.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소리의 조각조각들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말소리는 한데 뒤섞여 단어 하나도 식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라는 것과 대화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만 들리는 소리들은 마치 두꺼운 벽처럼 내 앞에 있었다. 그 벽을 뚫고 내가 들어갈 만한 여지는 없는 듯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25센트 동전을 하나 꺼내어 별다른 생각 없이 손 안에서 몇 번인가 빙빙 돌려보았다. 그 작은 은색 동전만이 내게 견고한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순간 뭔가 부드러운 나무망치 같은 것이 내 머리를 쳤다. 아래와 유래난다. 저건 유령인 것이다. 네. 오래된 대저택, 유령들의 파티, 홀로 소외되어 있는 나, 사라진 강아지.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잠시 상상해 봤는데요. 무서움보다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나와 저들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고 나 홀로 이 세계에 있다는 두려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까요?